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평가원 30번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사회수학공학원장 박영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치느라 모든 수험학생들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30번 문제가 좀 제대로 공부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전품 끝까지 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풀었던 친구들도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30번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0번 문제를 보시면 조금 낯선 형태의 함수가 나왔어요. fx인데 그 함수가 상하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3승에 sin x가 나와 있고 어떠한 개수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상하함수가 나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f4분의 파이, f3분의 파이라는 특수각에서의 값들을 모두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a와 b 값을 모두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떤 y는 t라는 녀석하고의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작은 거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n번째 수를 xn으로 지정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적분식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적분을 풀 때 여러분들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기본 개념으로 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가 역함수 미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역함수 미분이라고 하면 항상 이 역함수는 원함수가 뭐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1대1 대응일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였냐? 바로 상하함수였죠. 근데 상하함수의 역함수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하함수의 역수 정도는 들어보셨죠? 근데 분명히 상하함수의 역함수도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개념서나 일반적인 문제집 같은 경우에 보면 역함수 미분을 들면서 y는 sin x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의 이 상하함수의 역함수 미분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sin x에 대한 역함수는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모두들 그 역함수 미분은 푸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원함수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상하함수는 주기함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제한 내에 있는 정의역을 잡아준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뭐가 생긴다? 1대1 대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녀석에 대해서 얘가 1대1 대응이라서 이 범위 안에 역함수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상하함수에서도 충분히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고 역함수 미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 미분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역함수 미분은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와 원함수와 간의 합성함수의 성질을 쓰셔야 돼요. 어떤 원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해 준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함수 미분을 구해요. 자, 이 녀석에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함수 f 프라임 x,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 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지에 바로 인테그랄 밑에 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f 프라임 x 분의 1이라는 어떠한 도함수의 역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수의 도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역함수 미분을 떠올리셨어야 됐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은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상하함수에서도 역함수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함수 미분법의 과정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두 번째 기본 개념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인테그랄에 a부터 b까지의 xf 프라임 x dx라는 이러한 적분을 푸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 부분 적분으로 계산을 하면 xfx 그리고 a부터 b까지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적분했는 이 계산법이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그래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자, 이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요? fa가 되겠죠? 여기가 당연히 뭐가 돼요? fp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bfb. 바로 이 녀석의 넓이구나. 그죠? 직사각형 면적. 그리고 AFA.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고요. 그러면 얘를 넣고 뺄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이 기울적인 면적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누굴 다시 뺐어요? A부터 B까지 fx의 요 넓이를 빼버렸어요. 그죠? 그럼 결국에 이 계산 과정은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주어져 있는 이 fx의 y축으로의 면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쌤, 얘가 증가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감소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감소 형태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f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f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과정이 뭐가 되느냐? BFB에서 그죠? AFA를 빼게 돼요. 그러면 얘는 사라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랑 얘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뺐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돼 있냐면 바로 별표에서 세모를 뺏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별표에서 세모를 뺀다. 근데 뒤에 뭘 뺐어요 다시? 얘를 빼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을 x라고 표시해 볼게요. 바로 이 녀석은 요 녀석이었어. 그죠? a부터 b까지의 fx의 면적이었으니까 바로 요 녀석이 별표 더하기 x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세모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이 말이 뭐야? 바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뭐다? y축으로의 넓이긴 한데 부호를 가진 넓이,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다. 그죠? 그래서 음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언제요? 감소할 때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30번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저값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주면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4분의 파이를 넣는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의 3승 b의 2분의 루트 2가 바로 3 루트 2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바로 a 플러스 2b가 12가 됩니다. 요거 정리하시면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3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8분의 3루트 3a 플러스 2분의 루트 3b가 5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양변에 루트 3으로 나누고 8을 곱해주면 정리를 해주시면 식이 3a 더하기 4b는 40이 돼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뭐 그냥 A,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을 통해서 A 값, B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 연립해주시면 A가 얼마가 나오냐? 16, B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fx의 함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16 사인 3승 x 마이너스 2의 사인 x.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얘를 또 미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출제자분들이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fx식을 이 녀석을 통해서 결정을 했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둘째 줄부터 여기를 좀 읽어볼게요. 자, t라는 녀석이 1부터 14까지다. 걔를 움직이면서 어떠한 fx의 그래프가 y는 t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 중에 수인 것을 작은 것부터 이거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기출 유형이에요. 그죠? n번째 수를 xn이라 하자. 자, 이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1보다 큰 t라는 값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럼 몇 개 있어요? 엄청 많겠죠? 이런 무수히 많은 교점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작은 교점부터 순서대로 x1, x2, x3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xn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의 xn이란 어떤 t라는 값이 결정됨에 따라 만나게 되는 교점들의 x좌표라는 거예요. 그럼 t가 만약 살짝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x1의 위치가 여기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죠? 또 x2의 위치는 여기로 바뀌겠죠. x3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가함수는 일반적인 지수 로그 함수하고는 조금은 다른 초월 함수예요.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주기성을 가지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항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해석은 했어요. 이 정도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정적분 식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인테그랄에 3 루트 2에 5 루트 3에 f 프라임의 xn 분의 t의 dt를 cn이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지금 그 cn에다가 1 집어넣고 101까지 넣어가지고 푸는 거였죠? 자, 이러면 한번 넣어봐요. 자, n에다가 1 넣어보자. 아, 요거 이렇게 넣어보자.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주어져 있는 식에 도함수에 뭐가 있다? 역수가 있다. 그죠? 아,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역함수 미분이겠다. 그죠? 아, 그러면 분명히 fx라는 녀석이 어떠한 상가함수야. 근데 제한되어 있는 적절한 범위를 잡아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했어요?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주어져 있는 요 상가함수 중에 어차피 x1이 놓이게 되는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놓인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서 충분히 알았죠. 그러면 이 t값이 커질 때 x1의 위치는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1대1 대응 관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x1이 존재하는 어떠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떠한 범위만을 설정해 준다면 언제든지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fx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언제 x1이 놓여져 있는 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개념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한테 역함수라는 게 있으니까 역함수를 활성해 준다면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항되면 식이 바로 이렇게 역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였어요? x1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은 값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fx1이랑 x1을 집어넣는 누구였죠? t였어요. 아, 얘는 바로 g't라는 거였구나. x1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yt 값을 여기 집어넣는 요 역함수의 미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저 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3 루트 2에 5 루트 3에 t g 미분 t dt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x 곱하기 f 프라임 x의 적분이 뭐가 된다고 얘기했죠? 부분적분으로 설명하면 얘는 t gt에 3 루트 2에 5 루트 3 빼기 인테그랄 3 루트 2에 5 루트 3의 gt dt가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를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주세요. 자, f에다가 예를 들어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했죠? x가 나온다 했어요.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t래, 이게 fx래. 그럼 이 녀석이 역함수를 gx라고 했다면 바로 이 녀석의 x는 누구죠? gt인 거죠. 맞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t라는 녀석이 3 루트 2부터 한 이쯤 되겠죠. 그리고 5 루트 3이라는 어떤 값까지 간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녀석에 해당하는 3 루트 2에 해당하는 x1의 위치는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5 루트 3에 해당하는 x1의 위치는 한 이쯤 돼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 부분만 쌤이 그림으로 뜯어와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거를 조금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그림이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3 루트 2, 여기가 5 루트 3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3 루트 2에 해당하는 그때의 gt 값은 여기 있겠죠. 맞나요? g 3 루트 2가 되겠어요. 그러면 5 루트 3에 해당하는 그때 x1의 위치는 여기 있겠죠? g 5 루트 3이 되겠다. 그럼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이 결과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 만든 직사각형 면적, 그죠? 요 녀석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5 루트 3 넣고 3 루트 2 넣어가지고 뺐다. 그럼 누가 나와? 바로 기울자 면적 나오겠네. 근데 거기에서 얘의 면적을 빼래. 근데 얘가 지금 GT예요. FT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전에는 FT를 뺐기 때문에 이 밑에가 빠진 거였어. 근데 이번엔 GT를 빼니까 누가 빠져야 돼? 여불떼기 여기가 빠지겠다, 그죠?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로 누구였어요? 이 녀석이었던 거죠. 맞나요? 아, 다 해석하고 나니까 이거는 바로 3 루트 2에 해당하는 요 위치, 5 루트 3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서의 원함수의 정적분이었다. 근데 g 3 루트 2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나와 있네요, 여기. 3 루트 2에 해당하는 그 x 위치는 사실 얼마였다? 4분의 파이였대요. 문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 루트 3에 해당하는 x 위치가 누구였어요? 아, 3분의 파이였구나.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해낸 이 결과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얘가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바로 이 원함수 fx의 뭐였다? 정적분이었다는 거예요. 됐죠? 아, 근데 쌤 미치겠어요. 1부터 100일까지 하요.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쓸모없는 짓이죠. 왜? 사실 C2를 한번 넣어봐요. C2를 넣어서 똑같은 작업으로 3 루트 2부터 5 루트 3까지 t를 변화시킬 건데 F'에 이제는 x2가 들어가서 t dt가 돼 있겠죠. 그럼 x2는 누구였어? 보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요 그래프에서 바로 누구였죠? 여기 두 번째 x 위치였어요. 똑같은 3 루트 2가 걸렸을 때 여기가 x1이었다면 여기가 뭐였어? 바로 x2였어. 그 다음 이쪽에 해당하는 게 누구였어? 바로 여기가 5 루트 3에 해당하는 x2 위치였다, 이건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쌤이 아까 뭐라 했죠? 감소할 때는 넓이가 뭐가 나온다 했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자, 이쪽 부분을 지워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x1을 보시면 안 되니까 오른쪽인 x2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5 루트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바로 요 녀석의 직사각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 루트 2를 넣었어요. 그러면 바로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요 면적에서 누구를? 요 면적을 뺀대요. 그럼 여기를 별표, 이거 없어지는 거고 여기를 세모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요 면적은 별표에서 세모를 뺏는 형태예요. 맞죠? 자, 근데 다시 누구를 빼요? 요 면적을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을 뭐 하겠다? 빼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요렇게 여기에는 요 부분을 x라고 할게요. 그럼 빼기 얘 별표 더하기 x를 없애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세모 마이너스 x 되겠네. 그럼 결국에 뭐였지 이게? 아,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원함수의 넓이가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넓이다? 마이너스 넓이다. 그죠? 근데 쌤이 아까 전에 뭐라 했지? 상하함수, 다른 함수와 다르게 뭘 가지고 있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주기성이라는 게 뭐예요? 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프의 성질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던 양수의 이 면적하고 여기에 있는 요 면적하고 이 주기성과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같다는 거죠. 그럼 이 새끼들 계속 더해나가면 어떻게 돼?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계속 반복이 50번 될 거야. 지금 101번까지 가야 되니까. 그 50번은 싹 다 뭐였어? 0이었네? 하나만 하면 이거만 하면 이게 누구였죠? 아까 전에 처음이었죠. 어차피 저 뒤에 있는 그 100일을 넣었다 하는 그 녀석은 어차피 주기를 타고 와서 땡겨오면 어차피 x1에 있는 면적이랑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똑같다는 거죠, 그죠? 주기성에 의해서 결국 그럼 우리는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분을 하도록 합시다. 자, 주어져 있는 fx의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16을 빼내자. 선생님, 사인 3승 x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럼 뭐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dx로 고쳐야겠죠? 얘가 뭐예요? 사인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치환 적분으로 코사인 x를 t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양면 미분 마이너스 코사인 x dx는 dt가 된다. 사인 x. 그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적분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 적분식이 16 곱하기에 요거 지워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얘가 1 빼기 t 제곱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곱하면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분 구간 바꿔줘야 되는 치환 적분이니까 4분의 파이 집어넣은 건 2분의 루트 2야.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건 2분의 1이야.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아직 있습니다. 식이 누구 있었어요? 요 녀석 있습니다. 그죠? 자, 얘도 해보자. 마이너스 2에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사인 x dx의 적분.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적분이 될 겁니다. 그죠? 따라서 2 코사인 x라고 해버리자. 그래서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러면 요거 뭐 해주시면 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써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38 더하기에 3분의 17 루트 2라는 결과가 나와요. 요거를 계산을 몽땅 해주고 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더하기 Q 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얘가 P구나. 얘가 Q구나. 그죠? 근데 문제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Q에서 P를 빼래. 그러면 6분의 34에서 더하기 6분의 38, 6분의 72. 답은 12가 되겠죠.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배웠던 이 개념 여러분들 거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수학이었습니다.